문제는 10개의 제비가 있는 제비뽑기 통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당첨 제비가 n개예요. 네. 7 아니고 n이에요. 네. 그리고 두 개를 차례로 하나씩 뽑을 때 당첨 제비가 적어도 하나는 나올 확률이 45분의 17입니다. 네. 하나가 적어도. 이때 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맞아요. 적어도. 이때 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이해됐나요? 두 개를 뽑을 때 그중 적어도 하나 뽑으면 45분 17이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두 개를 뽑을 때 하나씩 차례대로 뽑아요. 그리고 다시 넣지 않아요. 됐죠? 그럼 적어도 하나 나올 확률은 다 제비가 아닐 확률이니까 여기 10개 중에 당첨 제비가 n개이므로 당첨이 아닌 것은 10 빼기 n개입니다. 그래서 45분의 17은 일단은 1을 써야 되는데 그 이유는 확률 중에 제일 큰 것, 그 확률 중에 뭐라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든지 일어날 확률이 1이기 때문에 1에서 첫 번째 뽑았을 때 당첨 대비가 아닐 확률 곱하기 두 번째 뽑았을 때도 아닐 확률을 1에서 빼면 됩니다. 그래서 45분의 17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1 빼기 10분의 10 빼기 n인데 10 빼기 n이 당첨이 아닌 제비이므로 10분의 10 빼기 n이 됩니다.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뺐으면은 그 하나는 당첨 제비가 아니므로 n은 네. 왜 하나를 뺐나요? 하나를 뽑았으니까 하나를 뺀 거예요. 두 개 뽑았어요. 차례대로 하나씩. 그럼 8분의 8 빼기 n은 왜 없나요? 두 개만 뽑았으니까. 이게 첫 번째 뽑았을 때 당첨 대비가 아닌 확률, 두 번째 뽑았을 때 당첨 대비가 아닌 확률. 첫 번째와 두 번째. 그거를 곱해서 1에서 뺀 거예요. 네. 그럼 1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확률에서 제일 큰 거. 전체를 1이라고 확률에서는 1이에요. 전체가. 네. 그러면 1이요. 네. 그냥 뽑을 확률이에요. 네. 아무거나 나올 확률. 그냥 무조건 나올 확률. 네. 예를 들어 내일이 있을 확률은 1이에요. 됐나요? 월요일 다음 화요일일 경우는 1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해되나요? 이 식? 네. 10분의 1이 전체가 10개에서 10분의 1이에요. 저 네. 분모가 그건 저 전체가 9개에서 9개예요. 네. 하나를 뺐으니까 1이 줄어들죠. 근데요. 네. 그럼 두 개를 왜 안 구해요? 왜냐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하기를 하면은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씩 뽑는데 더하지 않는 이유는 네. 확률에서 더할 때는 네. 예를 들어 이럴 때는 곱해요. A 주머니에서 두 개를 차례대로 꺼낼 때는 곱해야 되고 A랑 B 주머니에서 하나씩 꺼낼 때는 더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통이 하나니까 곱해야 돼요. 네. 그럼 45분의 17이 저식이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45분의 17이 적어도 한 개는 나올 확률이니까 아, 맞다. 이렇게 돼요. 절대 다시 이해되나요? 네. 네. 잘못 말했어. A 주머니, B 주머니에서 하나씩 꺼낼 때는 더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각각 따로따로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더하는 거고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곱하는 거야. 그렇게 한 번에 두 개 뽑은 거야? 하나씩 A에는 1, 2, 3, 4, 5가 있어. B에는 6, 7, 8이 있어. A랑 B랑 어느 한 곳에서 숫자를 꺼낼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여기는 두 가지고 여기는 두 가지야. 그래서 총 네 가지. 이건 더하는 거야.
4를 꺼내는 것과 여기서 6을 꺼내는 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A 주머니나 B 주머니에서 수카드 하나를 꺼낼 때 그 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A에서의 경우의 수랑 B에서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야. 그런데 곱하는 건 언제냐면 A에서 꺼낸 거랑 B에서 꺼낸 거를 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전체에서 뺄 거야.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 거를. 그럼 정리. 전체는 15가지야. 15에서 뺄 거야. 여기 홀수가 되는 거 3가지, 1가지, 그래서 3가지를. 그래서 12가지야. 이거 계산할 때는 곱셈이 들어갔어. 이건 덧셈이고. 더할 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고, 곱할 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게 동시에 하는 게 아니잖아.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모았다면 이게 동시에 이게 여기서 짝수를 뽑고 여기서 짝수를 뽑았을 때 더했잖아요. 여기에서 멀건을 여기서 멀건해서 곱했을 때 아니 곱하는 거잖아요. 더해서 그걸 네 그게 정에서 그냥 확률이잖아. 이것도 확률을 제 12가 낫지 확률인데. 이거는 지금 경우의 수고 이걸 확률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5개가 있으니까 5분의 2고 네. 이건 3개가 있으니까 3분의 2요. 2개 더하면 돼요. 네. 그리고 15는 1로 바뀌고 3은 여기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고 여기는 3분의 1이니까 그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빼면 돼요. 이래서 15가 1로 바꾸는데 그럼 곱셈이 아니잖아. 네? 아니 잠깐만 승우야, 너 자꾸 잘못된 예를 드는데 위에서 덧셈으로 갈 때 5분의 2랑 3분의 1을 더하면 1을 넘잖아. 그러네. 자 봐봐, 덧셈에서 A랑 B에서 하나를 뽑을 때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4가지였지? 저걸 확률로 하려면 전체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는 8가지야. 8가지 중에서 4가지니까 8분의 4지. 2분의 그럼 밑에 건? 밑에 거는 확률로 12가 바꾸면? 나왔으니까 밑에 15를 붙여 12분의 12.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분자로 하는 분수를 만들 건데 이때 분모가 일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일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전체. 네. 근데 하나잖아요. 네. A에 1부터 10까지 있어요. 네. 그 중에 N개가 당첨이에요. 네. 거기서 2개를 뽑았을 때 두 개를 더하면 많은구나. 이게 곱하는 이유가 경우의 수라는 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 사건이 여기서는 하나의 사건이 2개를 뽑는 게 하나의 사건이지. 그래서 2개 뽑는 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2개를 뽑는 게 하나의 세트야.
하나만 뽑으면 그거는 우리가 계산하는 그 경우의 수가 아니야. 두 개를 뽑는다고 했어. 두 개를 뽑을 때 45분의 17이라고. 다시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 통에서 두 개를 뽑는 게 사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곱해야 돼요. 사건이 하나라는 건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안 됐죠? 여기 차례대로 뽑았잖아요. 근데 이 차례대로 뽑는 게 한 가지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곱해야 돼요. 사건은 곱해야 돼요. 한 가지 사건이니까 한 가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건이 하나니까. 네. 그래서 곱해야 돼요. 이해 안 됐죠? 될 것 같아요. 이야. 여기서 한 사건이면 무조건 동시에요. 네. 여기서 동시에라는 게 두 개를 동시에 뽑는다는 그 동시가 아니라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두 개를 동시에 뽑는 게 아니라. 그게 그거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그래요? 그냥 사건 하나는 무조건 동시에요? 그냥 무조건? 네. 하나니까. 아하. 앉아보세요. 이거 개념을 정확히 짚어줄게.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 있어요. 고배 법칙. 얘는 곱하는 거. 지금 왜 곱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합하는 거는 어떤 때는 또 더하거든. 분식집에 왔어요. 오. 분식. 메뉴가 있어. 떡볶이, 라면, 그리고 뭐 있어? 순대요? 순대, 찹밥. 튀김, 뭐 이 정도 하자. 이게 분식 종류야. 여기서 고를 거야. 그리고 이 분식 코너가 있고 한식 코너가 있어. 분식집이 아니라 뷔페를 간 거야. 한식 코너에는 김치찌개가 있어. 된장찌개가 있어. 비빔밥이 있어. 자, 이렇게 하자. 너네 둘이 가가지고 하나를 골라서 나눠 먹을 거야. 다 시키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이거 법칙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를 골라서 나눠 먹을 거라고. 김치찌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일단은 4, 5, 6, 7 가지요. 그렇지. 그게 4 더하기 3한 거야. 아. 여기 있는 4가지랑 여기 있는 3가지를 더했잖아. 오케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여기 있는 걸 하나 고르는 거랑 여기 있는 거 하나 고르는 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각각이 그냥 하나야. 오케이? 고배 법칙은 조건을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른다라고 줄 거야. 하나씩 고를 거야. 뭐 나눠 먹겠지? 내가 다 먹어. 한 개씩 고를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맞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분의 1, 4개지. 아, 4가지. 여기는 몇 가지? 확률을 말했어. 3가지. 그래서 이건 곱해야 돼. 4 곱하기 3. 오케이? 이렇게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가 나오잖아. 이렇게. 이게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순서상이지. 그래서 곱하는 거라고. 고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 여기서 하나 고르는 거 여기서 하나 고르는 게 동시에. 오케이? 이렇게 동시에. 어. 이렇게. 그런데 저기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두 개를 차례로 뽑았다고 했지? 자, 여기서 분식이랑 한식을 두 개를 차례로 선택할 거야. 그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개를 차례로. 여기서 고르고 여기서 고르고. 떡볶이를 선택했을 때 세 가지가 있고, 라면을 선택했을 때 세 가지가 있고, 순대 그렇지. 선택했을 때 세 가지가 있고, 라면도. 찌개 선택했을 때 세 가지. 그러니까 곱해야지.
개를 차례로 골라서 결과를 만들면 그게 동시에 일어나잖아. 그래서 고여법칙이라고 곱해줘야 된다고. 저기서 차례로 제비를 차례로 한 번씩 뽑았어. 두 개를 뽑았는데 그 두 개를 뽑는 전체가 하나의 사건을 말한다. 그래서 한 번 뽑고 그 다음 뽑는 거는 같이 일어나는 거야. 한 사건 안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 그래서 곱해줘야 돼. 이해되니? 하나 뽑고 그 다음 하나 뽑고 이게 하나의 사건이다. 하나 고르고 그 다음 하나 고르니까 곱해줘야 된다. 승아, 다시 하세요. 처음부터요? 문제 제목부터요? 이 문제는 10개 그냥 제비가 있어요. 10개 제비가 있는 통에서 그 중에 n개가 당첨 제비입니다. 여기서 두 개를 이렇게 하나씩 차례대로 뽑을 때 적어도 하나가 당첨될 확률이 45분의 17입니다. 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45분의 17이라는 확률은 전체에서 둘 다 당첨 대비가 아닐 때를 말하기 때문에 10분의 10 빼기 n 곱하기 9분의 9 빼기 2입니다. 여기서 곱하는 이유는 여기서 하나를 뽑았을 때 하나를 뽑았을 때 당첨 대비가 아니므로 남은 건 9개가 있잖아요. 그 9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가 나와요. 하나가. 근데 그것도 당첨 대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동시에 일어나는 이게 하나를 뽑고 또 하나를 뽑는 게 한 가지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서 곱해야 합니다. 사건이었어요. 동시에 아니에요. 네, 그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n은 2이기 때문에 답은 2입니다. 어떻게 계산한 거야?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90분의 아니 계산한 거야. 아니요, 내가 했어요. 그러면 계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요. 이걸 했는데 이걸 계산하면 90분의 10 빼기 9 빼기 그리고 이거는 이거를 2항을 한 다음에 여기는 1이 남고 이걸 2항을 하니까 45분의 44, 45분의 28 이렇게 내가 그럼 여기서 양변에 90을 곱할래. 네? 아, 양변에 90을 곱하면 곱하기 2가 돼서 옮겼구나. 뭐가? 아니네. 그러면 10일이 있었어. 10 빼기 n 이거 하면 되지. 그러면 2를 한번 넣어보면 이걸 만족시키는 건 56은 8 곱하기 7이니까 8 곱하기 7이니까 이건 안 써도 되겠다. 이걸 만족시키는 n은 2입니다. 예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 56인 건 87의 56밖에 없다. 진승이 됐니? 그래.
건을 차례대로 뽑았을 때 하나라도 적어도 하나라도 나올 확률은 45분의 17입니다. 이때 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45분의 17은 그냥 아무거나 나올 확률인 이 1에서 안 나올 확률, 첫 번째 뽑았을 때 안 나올 확률인 10분의 10 빼기 n과 두 번째 뽑았을 때 안 나올 확률인 9분의 9 빼기 n입니다. 이때 10 빼기 n은 10개에서 당첨 대비가 안 나온 그 제비의 개수고 9 빼기 n은 두 번째로 뽑았기 때문에 하나를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0분도 이 10개가 전체, 이거는 하나 더 뺐으니까 9개. 근데 이걸 왜 곱하는 이유는 그 차례대로 두 개씩 뽑았을 때 뽑았다고 했으니까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곱해졌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90분의 10 빼기 n 곱하기 9 빼기 n은 45분의 28 곱하기 2가 될 수 있고 48분의 28이 될 수 있고 약분하면 10 빼기 n 곱하기 9 빼기 n은 56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연속한 그 수의 곱은 무조건 7, 8에 56이 7이랑 8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8을 만들어주면 2, 여기 7을 만들어주면 2여서 그 n은 2가 될 수 있어. 답은 2입니다. 이 문제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0이 출발 지점입니다. 화살표를 따서 이렇게 줄줄줄쭉 갑니다. 그러면 이때 주사위를 4번 던졌다고 합니다. 3의 연속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이때 짝수가 걸렸을 때는 한 칸 앞으로 올라오고 홀수일 때는 아무리 여기여도 그냥 홀수일 때는 그냥 이쪽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4의 영수 던질 때의 위치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n이 1, 2, 3, 4, 1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짝수일 때를 동그라미라 하겠습니다. 홀수일 때를 x라고 하겠습니다. 이 1이 나올 확률은 홀수가 나왔으니까 계속 실패하다가 짝수 한 번 나와서 플러스 1이 되는 경우 하나와 그 다음에 실패했다가 갔다가 이 하나와 그 다음에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성공한 경우 또 하나랑 성공하고 실패했다가 성공한 경우로 4가지가 있습니다. 딴 건 없습니다. 두 번째 것은 이 2가 나와야 되는데 n이 그러면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성공했다가 성공했다 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건 2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이 3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패했다가 성공하는 거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실패하는 게 만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면 네 번째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고 세 번째 들어가도 당연히 안 되고 두 번째 들어가도 당연히 안 됩니다. 됐나요? 그 네 번째 것은 4번 연속 던졌을 때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짝수가 나와야지 4번 이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다 더해보면 다 더하나 각각 구하는 확률입니다. 따로따로 이때 그러면 답은 16분의 4, 16분의 2, 16분의 1, 16분의 1입니다. 왜 16인가 그런가? 왜냐하면 한 주사위가 눈이 6개잖아요. 1부터 6개. 그럼 짝수가 나올 게 2분의 1이고 홀수가 나오는 게 2분의 1이어서 그러면 4배 연속 던질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홀수 다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16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있는데 여기서 말을 0에 놓고 시작을 해서 주사위를 4번 연속으로 굴리는데 짝수가 나오면 한 칸 앞으로 가고 홀수가 나오면 처음 0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4회 연속으로 던질 때 위치를 n이라고 할 때 n이 1이랑 2랑 3이랑 4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짝수를 동그라미 홀수를 x라고 하면 1의
있을 확률은 앞에 두 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만 뒤에 두 개는 꼭 x랑 동그라미여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2일 때인데 그러면은 뒤가 x 동그라미 되므로 두 개입니다. 세 번째는 x 동그라미여야지만 되기 때문에 한 가지고 네 번째로는 4일 때는 다 동그라미여야 하므로 한 가지밖에 없어서 16분의 4, 16분의 2, 16분의 1, 16분의 1입니다. 헷갈리네요. 이 문제는 원탁에 A, B, C, D가 있습니다. 위자. 형은 A에 앉고 동생은 B에 앉았습니다. 이때 주사위를 한 번 던질 건데 한 번 던졌을 때 형은 A에서 D, C, B, A, D, C, B, A 반응으로 돌고 동생은 B에서 시작해서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B, C, D, A, B, C, D, B, C, D의 방향으로 돕니다. 이때 형이랑 동생이 A, B, C 형이랑 동생이 마지막에 같은 자리에 앉아있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에 앉아있을 확률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A에 앉아있으려면 형은 하나, 둘, 셋, 네 칸 가야 되고 동생은 하나, 둘, 셋 칸 가야 되므로 4,3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한 번 던지는데 왜 4랑 3이 달라요? 형이랑 동생이 따로 한 번씩. 아, 각각? 근데 여기서 동생이 바로 C랑 D를 거쳐서 A로 가잖아요. 한 바퀴를 돌 경우는 6을 넘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형도 A에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두 바퀴를 돌 경우는 6을 넘기 때문에 안 돼서 한 가지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로 B에 앉아있을 확률을 구할 건데 그러면 먼저 x, y는 3, 4 하나밖에 없습니다. B에서 다시 B로 오려면 하나, 둘, 셋, 넷. 형 써야 되구나. 형이 나온 주사위가 X고 동생이 나온 주사위가 Y예요. 아까 설명했 x, y가 3, 4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은 B까지 하나, 둘, 세 칸이 갔는데 한 바퀴를 도는 경우는 6을 넘기 때문에 안 되고 동생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두 바퀴를 돌 경우에도 넘어가기 때문에 3, 4 합니다. C에 앉아있을 확률은 동생이 1이 나올 확률과 1, 2, 3, 4, 5가 나올 확률 이렇게 두 개고 형은 2가 나올 확률 그리고 6이 나올 확률로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서 네 가지가 되고 D도 똑같이 네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 더하면 10가지입니다. 그리고 형이랑 동생이 각각 주사위를 한 번씩 던졌을 때 주사위의 눈이 나올 확률은 36입니다. 6 곱하기 6으로. 네. 그리고 경우의 수가 10이니까 분자에 10을 대입하면 18분의 5입니다. 네.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형이랑 동생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확률. 동생이 형 누르면 안 나. 이 문제는 형과 동생이 있는데 원탕이 있습니다. 이때 A, B, C, D 의자가 있습니다. 이때 형이랑 동생이 각각 주사위를 돌렸을 때 형은 주사위가 나온 눈의 수만큼 시계 방향, 동생은 반시계 방향으로 갔다 했습니다. 이때 동일한 좌석에 앉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나눌 건데 A, B, C, D 각각 구할 것입니다. A는 형이 A에 있고 동생이 B에 있습니다. 그럼 A는 하나, 둘, 셋, 네 가지고 이 동생은 1, 2, 3, 세 가지인데 여기서 또 한 바퀴 두고 여기서 오려면 그러면 6이 넘고 동생도 마찬가지로 6이 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한 개입니다. 두 번째 B에 올 때는
동생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또는 1, 2, 3. 마찬가지로 6이 넘습니다. 한 바퀴에서 돌면. 그래서 3,4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C는 형은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생은 1, 그 다음에 1, 2, 3, 4, 5. 그러면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2로 4개. 그 다음에 D는 이쪽 하나, 1, 2, 3, 4, 5. 그 다음에 동생은 1, 2, 3, 4, 5, 6. 그래서 2 곱하기 2로 4개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1, 2, 6, 10을 10개가 되고, 근데 이제 각각 했으니까 그건 총 2번 돌리는 거여서 그건 36분의 그러면 총 나올 총 경우의 수는 36이고 그 중에서 이 10개가 나왔기 때문에 36분의 10으로 18분의 5가 됩니다. 이 문제는 윤진이와 호영이랑 수희가 있습니다. 윤진이가 총을 쏴서 세를 맞힐 확률은 4분의 1이고 호영이랑 수희가 있는데 윤진이랑 호영이랑 동시에 쐈나? 윤진이랑 호영이랑 총을 쐈을 때 적어도 한 사람이 세를 맞힐 확률은 2분의 1이고 윤진이랑 수희가 한 번씩 쐈을 때 세가 맞을 확률은 8분의 5입니다. 호영이랑 수희가 동시에 쐈을 때 세가 맞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8분의 5가 적어도 한 명이 맞출 확률이에요. 네, 둘 다. 여기서 세는 가짜 세고 총도 가짜 총이에요. 그러면은 윤진이가 맞추지 못할 확률은 1에서 4분의 1 빼면 4분의 3. 윤진이랑 호영이를 곱했을 때 2분의 1이어요. 윤진이가 못 맞출 확률과 호영이가 못 맞출 확률을 곱하면 2분의 1이 1 빼기 2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 되나요? 둘 다 못할 확률, 둘 다 못 맞출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1에서 빼면. 그리고 윤진이가 못 맞출 확률은 4분의 3입니다. 그럼 왜지? 4분의 맞추면 맞다. 그러면은 적어도 둘 다 못 맞출 확률은 2분의 1이고 윤진이가 못 맞출 확률은 4분의 3이니까 윤진이가 못 맞출 확률과 호영이가 못 맞출 확률을 곱하면 둘 다 못 맞출 확률이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럼 윤진이가 못 맞출 확률은 4분의 3이므로 2분의 1, 4분의 3으로 나눈 것, 그러니까 곱하기 3분의 4를 한 것이니까 약분해서 계산하면 호영이가 못 맞출 확률은 3분의 6입니다. 네. 전 4분의 3이고 왜 저는 3분의 4인가요? 4분의 3의 역수. 나누기를 곱하기를 바꿨어요. 호영이가 못 맞출 확률 곱하기 윤진이가 못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곱하기를 나누기를 곱하기를 바꾸려면 역수를 해야죠. 근데 왜 윤진이가 못 맞출 확률을 바꾸나요? 맞아요. 호영이가 못 맞출 확률 곱하기 윤진이가 못 맞출 확률인 4분의 3은 2분의 1이죠. 그쵸. 이걸 구해야 돼요. 네. 양변을 3분의 4로 나눠요. 양변을 4분의 3으로 나눠요. 양변을 4분의 3으로 나눠요. 이게 없어지죠. 그쵸. 여기에 나누기 4분의 3이 붙죠. 네. 나누기 4분의 3을 곱하기를 바꾸면 곱하기 3분의 4죠. 그쵸. 그럼 저 3분의인데. 맞다. 그 다음에 약분을 해서 구하면 호영이가 못 맞출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호영이가 못 맞출 확률을 알았으니까 수희가 못 맞출 확률이랑 윤진이가 못 맞출 확률을 곱했을 때 8분의 5가 돼야 합니다. 수희랑 못 맞출 확률은 윤진이가 못 맞출 확률을 곱해야 8분의 5가 돼요. 네. 네. 8분의 5가 아니라 1 빼기
그러니까 8분의 3이 돼요. 됐나요? 이해 안 됐죠? 적어도 한 명이 맞출 사람이 확률이 8분의 5니까 1에서 빼야죠. 둘 다 못 맞춰. 네. 그래서 8분의 3이에요. 둘 다 못 맞출 확률. 네. 윤진이가 못 맞출 확률은 4분의 3이고 수희가 못 맞출 확률은 모릅니다. 그래서 수희가 못 맞출 확률은 위에랑 똑같이 해주면 8분의 3 곱하기 3분의 4로 2분의 1입니다. 네. 그래서 호영이랑 수희가 동시에 썼을 때 세가 맞을 확률은 3분의 2와 2분의 1을 곱한,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3분의 1이랑 2분의 1을 곱하면 둘 다 못 맞출 확률이잖아요. 3분의 2랑 2분의 1. 네. 거기서 1을 빼야 돼요. 맞을 확률이니까. 1에서 그걸 빼야 돼요. 맞을 확률이니까.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곱하면 왜 안 되나요? 똑같아요. 곱하는 거. 3분의 1이랑 2분의 1 곱한 거요? 네? 3분의 1이랑 2분의 1. 아니죠. 어? 숫자가 다른데. 호영이가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고 수희가 맞출 확률이 2분의 1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곱해도 돼요? 그거 두 개를? 대신에 1 빼기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도 돼요. 안 되는데. 3분의 1 되는데. 여기서 또 더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 둘 다 맞을 확률. 저희 둘 다 맞을 확률 아니에요? 그냥 맞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둘 다 맞든 한 명이 맞든 어쨌든 맞을 확률. 세가 맞을 확률. 그냥 이렇게 쌌을 때 한 명이라도 맞을 확률이요? 한 명이라도 적어도 한 명. 적어도. 그러니까 둘 다 맞을 확률도 세야 돼요. 그래서 그냥 둘 다 안 맞을 확률 1에서 둘 다 안 맞을 확률을 뺀 거예요. 그래서 하면 3분의 2가 나옵니다. 왜 저건 안 되지? 그럼 무조건 두 명이 맞출 확률이 6분의 1이구나. 무조건 맞출 확률 말고 적어도 한 명이라도 맞출 확률. 그럼 호영이가 못 맞출 확률, 수희가 못 맞출 확률 빼면 온것 같아. 이 문제는 윤진이가 세를 맞힐 확률이 4분의 1 그리고 얘 둘이 동시에 땄을 때 적어도 한 사람이 맞힐 확률이 2분의 1 윤진이랑 수희도 똑같이 적어도 한 사람이 맞힐 확률이 8분의 5일 때 얘는 두 명 싸서 적어도 한 명이라도 맞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윤진이가 못 맞출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1에서 4분의 1을 뺐기 때문에 그럼 2분의 1 곱하기 3분의 3을 하면 3분의 2가 나오고 호영이가 못 맞출 확률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호영이가 못 맞출 확률 곱하기 4분의 3이 2분의 1인데 그럼 여기 4분의 3을 약분하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가 호연이가 못 맞출 확률이기 때문에 그럼 그건 3분의 2여서 이게 되고 똑같이 이것도 1 빼기 8분의 5 하면 8분의 3에서 8분의 3 곱하기 3분의 4를 하면 2분의 1이어서 이거 수위가 못 맞출 확률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 명이 썼을 때 그 두 개의 총알이 맞을 확률이 아니라 적어도 한 명이기 때문에 그 1에서 2분의 1과 3분의 2를 곱한 것에서 1을 빼면 그건 3분의 2가 나와서 그건 3분의 1입니다. 아니, 너 차례인데 어딜 가니? 30초 한번 해야지. 이 문제는 유빈이가 어른인가 봐요. 출근을 할 때 버스랑 지하철이랑 택시 세 개 중에 하나를 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면 그 다음날은 무조건 택시를 탑니다. 네. 지하철을 타면 그 다음날 버스랑 택시를 탈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탈 확률은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택시를 탄 다음에 버스를 탈 확률은 3분의 2고 지하철을 탈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네. 아침에 주사위를 한번 던질 거예요. 이상해요. 한번 던졌을 때 1이 나오면 버스를 탑니다. 1이 나오면 버스, 2나 3이 나오면 지하철, 나머지
나오면 택시를 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버스랑 지하철이랑 택시를 내일 버스랑 지하철이랑 택시를 이용할 확률을 다 구하는 문제입니다. 각각? 네, 각.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순서대로 그릴 겁니다. 네. 오늘 버스를 타면 다음날 무조건 택시를 타야 되는데 버스를 탈 확률은 1로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주사위를 돌렸을 때 1이 나와야 하니까 6분의 1입니다. 버스를 탈 확률은. 아, 주사위를 돌려서 그거. 네. 근데 1이 나왔을 때 버스를 타니까 6분의 1이 돼요. 네. 됐어요? 네. 그러면은 지하철을 타면 버스랑 택시 둘 중 하나를 탈 수 있습니다. 네. 버스를 타게 되면 먼저 지하철을 탈 경우는 6분의 2여서 3분의 1이고 버스를 탈 경우는 버스랑 택시랑 같은 확률이면은 버스랑 택시 둘 중에 하나를 탈 확률은 1이기 때문에 같은 확률이면 버스가 2분의 1, 택시도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에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고 택시도 똑같습니다. 됐어요? 네. 택시를 탈 경우는 먼저 택시를 탈 경우는 이게 6분의 1이고 이게 6분의 2로 더하면 6분의 3이어서 택시 주사위를 걸렸을 때 택시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택시를 타고 다음 버스를 탈 경우는 3분의 2으로 어떤 걸 도와한다고요? 네? 어떤 걸 도와? 이 주사위 1이랑 2랑 3이랑 나오면 안 되잖아요. 택시를 못 타잖아요. 그럼 택시를 탈 경우의 수는 3이에요. 여기 주사위에서 3, 4, 5가 나와요. 4, 5, 6이 나와요. 4, 5, 6이 나오기 때문에 6분의 3은 2분의 1이어서 앞에 2분의 1을 붙는 겁니다. 네. 그리고 뒤에 3분의 1은 3분의 1은 이것 때문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1과 6분의 1입니다. 버스는 여기 내일 부분에서 버스를 다 더한 것인 3분의 1과 6분의 더하면 2분의 1이고 지하철은 여기 내일에 있는 것 중에 지하철을 하나이기 때문에 6분의 1이고 택시는 여기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1이기 때문에 답은 2분의 1, 6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빈이가 출근한다고 합니다. 이때 버스랑 지하철이랑 택시를 탑니다. 이때 버스를 타면 택시를 타고 이 택시를 타는 게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유빈이가 출근할 때 버스 또는 지하철 또는 택시를 쓰는 거예요. 하나만 골라요. 버스를 타면 그럼 택시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 버스랑 다음날 택시를 타고 그 다음에 다음날 지하철을 타면 버스랑 택시를 타는 게 같은 확률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택시를 탔을 때 버스는 3분의 2, 지하철은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다음날이에요, 오늘이에요. 아침에. 오늘 아침에 주사위가 1이 나오면 버스, 2나 3이 나오면 지하철, 나머지가 나오면 택시를 탄답니다. 이때 얘네들을 각각 이용할 확률을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내일도 세배이요. 주사위를 굴린 다음날. 주사위를 굴린 다음에 버스랑 지하철이랑 택시를 이용할 확률. 이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내일. 주사위 굴린 다음날? 그럼 그래프로 그릴 건데 오늘에서 내일까지니까 버스를 타면 무조건 택시인데 이때 버스는 주사위 6개 있는 것 중에 1이 나와야 돼서 6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 지하철을 타는 확률은
이때 지하철을 타면 버스와 택시가 있는데 내 지하철 타용률은 2랑 3이 있기 때문에 6분의 1은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확률이어서 무조건 확률이 1이 돼야 돼서 2분의 1, 2분의 1 각각 곱하면 똑같이 6분의 1, 6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택시는 버스랑 지하철을 타는 확률이 있는데 이때 버스는 그러면 버스는 나머지이기 때문에 6분의 3이어서 그 2분의 1이고 그리고 이 3분의 2는 이 버스는 3분의 2, 지하철 3분의 1이기 때문에 각각 곱해주면 3분의 1, 6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버스는 2분의 1, 택시는 3분의 1, 그 다음 지하철은 6분의 1이 됩니다. 좋아요. 다음 갑시다. 문제가 왜 이래? 전설의 용사를 뽑기 위한 대회가 있네.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문제를 이렇게 써야 돼요? 너가 설명해야지. 이거 거의 이야기인데? 그거 다 쓰려고? 아니요.
진승이 다 이기는 거예요? 진패가 전승. 진이 아니라 아 전승이 다 전승 이기는 승리. 선생님 한 명이 진승을 하면은 전승. 아니 한 명이 전승을 하면은 전승을 하면 전승 다 이긴다. 그래 그럼 왜 세 경기의 결과가 정해져요? 한 명이 전승하면 경기여서 이긴 사람과 경기한 상대방은 졌을 거 아니야. 네? 이해돼? 네. 세 개. 응. 질문하세요. 확률이 왜 이렇게 돼요? P가 올 수 있는 영역은 정사각형이야. 그래서 정사각형 전체 넓이가 분모 전체. 확률이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해서 넓이로 확률을 표현하는 거야. 원에서 지름과 또 다른 점 잡으면 항상 직각삼각형인 거야. 예각삼각형이면 그 밖에 점을 잡아야 돼. 그래야 예각삼각형이야. 네. 그래서 P가 요 색칠된 부분 밖에 있어야 된다고. 분자가 되는 건 이 흰색 부분의 넓이. 전체에서 반원 넓이 뺀 거네. 분자가 되는 게. 전체 넓이에서 반원 넓이 뺀 거. 흰색 부분의 넓이가 P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질문? 여기서 이렇게 한 명이 진패하는 안 패하는
어떻게 해요? 끝나는데.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할 거야. 양알로. 이 문제는 주머니 안에 있는 수 1, 2, 3A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때 차례로 이 네 가지 수 중에 두 장을 임의로 꺼냈다고 했습니다. 이때 두 장의 카드의 차가 이때 두 장의 카드의 차가 있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두 장을 껴있는 두 장의 카드의 차가 3 미만일 확률을 3분의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가 3보다 큰 A가 3보다 큰 자연수라고 합니다. A가 3보다 큰 자연수라고 합니다. A가 3보다 커요. 이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럼 4에서 이 네 가지의 카드 중에서 두 가지의 카드를 차례로 뽑을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4 곱하기 3으로 12입니다. 왜 곱하느냐? 왜 곱하냐면 차례 두 장 뽑았으면 그러면 그 두 장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3이 됩니다. 그럼 4 곱하기 3으로 그럼 확률이 왜 10이지? 뽑을 경우의 수는 그럼 이 네 개 중에서 이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장을 차례로 꺼냈으면 이 두 개를 차례로 해주면 세 개가 나왔습니다. 4 곱하기 3 그 전체 수가 그럼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네 가지 카드에서 두 가지 카드를 차례로 뽑았을 때 그 각각의 숫자가 박혀있는 그것은 12가지가 있습니다. 1A, 2A, 3A, 1, 2, 1, 3 1A, 2A, 3A, 1, 2, 1, 3, 2, 3 그 다음에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1A, 2A, 3A, 1, 2, 1, 3 1, 3 맞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하면 2를 곱해서 12개예요. 그리고 3 이상의 경우의 수는 3 이상의 확률은 이 3 미만의가 확률이 3분의 2잖아요. 1에서 3분의 2 빼면 3 이상의 확률은 3분의 2, 1이에요. 그러면 4에서 2이 4개에서 이 두 가지를 차례로 뽑을 경우의 수가 12가지고 3 이상인 게 이 12가지에서 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4가지에서 2개를 차례대로 뽑았을 때 3 이상 그냥 말로 합니다. 그럼 3 이상의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12가지 중에서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3 이상일 때 두 개의 합을 말하는 거 참나. 됐나요? 3 이상일 때. 총 경우의 수가 12개, 3 이상일 때가 그 경우 이 12개 중에서 3분의 1. 경우의 수 아니면 확률이 없는 이건 확률, 이건 경우의 수. 됐어요? 두 개. 그럼 4가 뜻하는 게 뭔가요? 그럼 3 이상의 경우의 수가 4가지. 그럼 4가지가 있는데 이때 A를 4라고 할 수는 있지만 4가지면 A가 4면 이 3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A가 4면 4 빼기 1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가 나와서 그 하나 더 큰 5로 하겠습니다. 그 5로 해보면 그럼 5 빼기 1은 4, 5 빼기 2는 3, 5 빼기 2는 4, 5 빼기 2는 3으로 그럼 4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 5보다 큰 6으로 하면 6 빼기 2와 2 빼기 6, 아니 6 빼기 이 6,2와 2,6이 두 개가 더 들어가서 6가지가 돼서 그 5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A는 5입니다. 잠깐만요. 네. 이 문제는 어떤 주머니에 1, 2, 3의 카드가 있고 차례로 두 장을 모두 꺼냈을 때 두 장의 카드의 차가
때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4개에서 2개를 차례대로 뽑을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으로 10이고 3 이상일 경우는 1에서 3분의 1 빼 3분의 1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면은 3 이상일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4입니다. 그럼 차가 4여야 하는데 차가 3 이상이고 이상인 4가지를 찾을 건데 그럼 1,5, 2,5, 5,1, 5,2로 5가지입니다. 5입니다. 아, 이거 5입니다. 1,5, 5,1. 그 둘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1을 뽑고 A를 뽑는 경우하고 A를 뽑고 1을 뽑는 경우는 달라요. 하나씩 차례대로. 차례. 1을 뽑고 A를 뽑고 1을 뽑은 다음에 A를 뽑고 A를 뽑은 다음에 1을 뽑는 건 달라요.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잖아. 네. 1을 뽑고 5를 뽑는 거나 5를 뽑고 1을 뽑는 거나 둘 다 5 빼기 1이지. 근데 네. 그런데 1을 뽑고 1 뽑는 거랑 1을 뽑는 거랑 다르잖아요. 차는 똑같잖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 거니까. 네. 근데 숫자가 다르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 순서를 넣어줘서 전체를 12가지라고 해서 그래. 알겠니? 아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꿀 경우 수가 10이요. 순서가 있는 경우의 수가 12가지. 순서가 없으면 4장 중에서 2장 뽑는 거 몇 가지야? 네? 4장 중에서 2장 뽑는 거요? 네. 아니구나. 7가지구나. 순서가 상관없을 때요? 24. 사각형에서 변이랑 대각선이야. 아, 6개. 그게 순서가 없는 거. 그걸 전체로 놓으면 1,5랑 5,1은 같은 경우야. 그게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없는 거지. 1, 5를 뽑는 거랑 5, 1을 뽑는 게 똑같으니까. 저기 쓴 12가지는 순서가 있는 거고 먼저 뽑는 거 나중에 뽑는 거를 구별한 거고. 됐니? 네. 이 문제는 후보가 나타났는데 아게바사님 타이rom이 화산? 네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화신 아니야. 그런가? 화신이다. 이런 아기 화산 타이야. 타이rom이 전설의 비책을 누려서 전설의 비책을 누린다는 소식을 듣고 전설의 용사를 뽑기 위한 무술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참가자가 포, 타이그리스, 몽키, 스네이크 4명입니다. 이때 리그전으로 할 때, 그러니까 리그전 먼저 하죠. 무승부가 없다고 합니다. 이때 전승이 없고 전패가 없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엄청 어려워. 경기는 총 6번입니다. 계산하면 4명이니까. 근데 사각형만. 네. 사각형이니까 6개요. 그러면은 결과는 2의 6제곱입니다. 이거나 지기. 예를 들어 이 두 명이 있을 때 이기고 지고 또는 이기고 지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두 가지가 있고 이런 하면 두 가지씩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거 힘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2의 6제곱인 이유는
결과가 두 개니까요. 이기거나 지거나. 아,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네.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저것도? 네. 동시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푸랑 타이거스랑 푸랑 몽키랑 푸랑 스네이크가 동시에. 아, 4명이 이렇게 판 다음에? 이게 왜 이해율 숙제 모르지? 준비가 안 됐구나. 네. 앉으시고요. 진성이 꺼보자. 아! 무슨 영역이었구나. 이 문제는 정사각형 PA, B, D, B, PA, B, L이 있습니다. P가 두 개다. PPABL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냥 P를 찍었습니다. 이땅 A랑 B, P랑 B를 이었습니다. 이때 정사각형의 한 변은 A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P가 두 개 있다고? 아니요, 이거 PP고 이거 P예요. 어? 이거 PP? PP는 뭐야?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됐어요?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합니다. 이때 삼각형 PAB가 A각 삼각형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가 뭐죠? 한 변의 길이. 대충 쓰시겠어요? 네, A예요. 그러면 얘가 삼각형이라면 A, B를 지름으로 하고 있는 반원을 그리겠습니다. 이때 이 반에 딱 이 반 안에 있는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었을 때 그것은 중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있고 여기에만 이렇게 이 P가 이 반원 이 둘레에 있으면 그럼 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원인데 이 안에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그러면 이 AB가 B편이어서 그러면 이건 외심이랑 같아서 그건 직각삼각형이 돼요. 됐어요? 중각삼각형인 것도 이해되죠? 이 안에 어떤 점이나 있는데 이 점이 있으면 이렇게 중각삼각형 됐나요? 내각 삼각형의 경우는 무조건 P가 이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거나 이 둘레에 있으면 직각삼각형 아니면 중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반원을 색칠했다고 했을 때 이쪽을 색칠했다고 했을 때 이 흰 부분이 있잖아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그럼 A 2제곱이죠. A 곱하기 A여서 그럼 A 2제곱이고 그리고 이걸 얘가 상대적인 확률일 건데 그럼 A 2제곱에서 그리고 이 정사각형 넓이에서 이 반원을 뺀 그 넓이를 구해보면 이 넓이에서 이 반원의 넓이 뺀 거예요. 그러면 반원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파이를 했으니까 2분의 1파이가 돼요. 넓이는 아니구나. 반원이기 때문에 일단 2분의 1랑 파이랑 곱할게요. 그 2분의 1파이가 되죠. 그 여기에 또 곱해야 되죠. 넓이를 구하는 거여서 반원의 넓이는
이 2분의 a인데 넓이는 2제곱이 돼야 돼요. 파이 r이. 네. 네. 그 2분의 2 다 나누면서 2분의 1 붙여준 거예요. 어? A 제곱을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A 제곱에도 약분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거 남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네. 됐어요? 근데 어떻게 A 제곱이 8로 바뀌나요? 8 바뀐 거 아닌데 1로 바꾼 건데. 그러니까 A 이거 제곱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넓이에서 이것을 뺀 게 이 빈칸이죠? 그건 전체 넓이에서 이 빈칸이 애가삼각형일 확률이에요. 기하학적으로. 기하학적이에요, 그냥. 아나요?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기하학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1이 되죠? a제곱분의 a2제곱. 그 a2제곱분의 2분의 1 파이 곱하기 2분의 a2제곱. 아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아니 이건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러면 a2제곱 때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곱하기 2분의 a2제곱이죠. 돼요. 이 끝에 파이가 없나요? 여기 파이요? 네. 파이 있는데. 파이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곱하기 2분의 A의 제곱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A 제곱인 거죠? 네. 그럼 거기는 왜 A 제곱을 안 나누나요? 아직 하지도 않았다니까요. 끝난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a2제곱분의 a2제곱 빼기 8분의 a2제곱이잖아요. 네. 그쵸? 파이죠 이게. 이거를 계산하면 일단 이거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a2제곱에서 마이너스 8분의 a2제곱 빼볼게요. (8분의 8a2제곱이) a2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파이가 붙었는데 어떻게 뺄 수 있나요? 아직 빼지도 않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a2제곱이 있잖아요. 나누면 이거 8분의 8이어서 1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1 파이여서 1 빼기 8분의 1 파이가 됩니다. 끝난 거죠. 이 문제는 당사각형 PPABL에서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합니다. 이때 이 안에 점 P를 잡았을 때
PAB가 이각삼각형이 되는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은 점 P가 이각삼각형이어야 하므로 호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을 때 이 반원 밖에 있어야 해서 이 반원을 색칠했을 때 하얀색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아, 질문이요. P가 점 L에 있을 때 직각삼각형 아닌가요? 이게 지금 그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점 L에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을 열면 a제곱이고 분의 이거 반원의 넓이가 2분의 1 파이 곱하기 2분의 a의 제곱인데 이거를 a제곱에서 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파이고 a제곱을 여기 8분의 a제곱 파인데 a제곱을 약분하면 1 빼기 8분의 1 파이가 됩니다. 하던 거 준비 다시 하세요. 질문이요. 이게 왜 이해요? 갑자기 이래요? 네 명이서 경기를 하지. 6경기지. 네. 이 경기에서 얘가 이기거나 얘가 이기거나 두 가지네. 이 경기에서 얘가 이기거나 얘가 이기거나 두 가지. 얘네들 다 두 가지씩이니까 전체 이게 6죠. 그럼 10이 아니에요? 7곱하기 10이라고 했다고? 두 개. 그게 동시에 일어나잖아. 왜요? 저 화살표를 표시할 거야. 화살 마신 애가 진 거야. 이긴 거야. 이게 한 가지의 경우의 수야. 이해되냐? 네. 얘 바꿔. 이게 한 가지의 경우의 수야. 얘 바꿔. 한 가지의 경우의 수야. 얘 바꿔. 한 가지의 경우의 수야. 얘네들이 만드는 각각의 경우의 수는 각각 두 가지야. 그래서 전체는 미를 6번 곱한 애가 전체야. 그림도 그려. 번 안 하면 안 돼요? 좋은 문제야. 근데 그럼 그림을 그려주세요. 육각고리요. 맞았을 것인가 틀렸을 것인가 딴지를 보지 않았다. 맞았다. 갑시다. 승우야, 이거 문제다. 다시 처음부터요. 이 문제는 악의 화신 타이렁이 전설의 빛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포, 타이그리스, 몽키, 스네이크가 리그전으로 무승부 없이 했을 때 전승을 하지 않고 돌패도 하지 않을 경우에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경기는 총 6번입니다. A, B, C, D 6번.
결과는 이게 6개입니다. 왜냐하면 하면 왜냐? 여기 이렇게 변하고 대각선이 있죠. 네. 이게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는 게 증거예요. 네.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나도 화살표 가르치는 거지 이게. 그럼 이게 한 경우 하나죠. 네.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네. 또 경우 하나죠. 그쵸. 이걸 바꾸고 이것도 바꾸면 또 경우 하나죠. 그쵸. 다 경우 하나죠. 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곱하면 이게 6제곱입니다. 됐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뭐라고? 한 명이 전승을 할 때 그러면 한 명이 전승을 하면 예를 들어 포가 전승을 했으면 이렇게 세 명의 결과는 정해지는 거죠. 다 지는 거니까. 경기 3개. 네. 포랑 했을 때요. 네. 그러면 표가 이게 A가 표예요. 그럼 표가 이겼죠. 네. 이 방향 바뀌죠 이렇게. 네. 이것도 방향 바뀌. 이건 그대로고요. 이렇게 하면은 됐죠. 네. 표가 다 이겼죠. 오. 그럼 경기 하나, 둘, 셋은 결과가 정해진 거죠. 네. 그럼 저기서 뭐죠 이렇게. 그래서 3개의 경기 결과는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경기를 6번 했을 때 이게 6제곱이니까 경기를 3번 했을 때의 결과는 2의 세제곱이잖아요. 맞죠? 근데 6에서 3을 빼야 해요. 왜요? 6번 경기를 했을 때 2의 6제곱인데 이 3개의 경기는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빼야 돼요. 그 3을. 아하. 그럼 2의 세제곱이 돼요. 그러면 2의 세제곱 4를 곱하는데 그 이유는 한 명이 전승했을 때니까 4명이 전승할 수 있어서 4명이 4를 곱하는 거예요. 아하. 한 명이 전패하고 한 명이 전승을 하는 경우는 전승을 할 때 5개의 경기 결과가 정해집니다. 참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네. A가 완승하고 B가 완패했죠. 전패 전승이죠. 이 3개 경기의 결과는 정해졌어요. 네. 그리고 이 2개의 결과도 정해졌어요. 네. A랑 C, A랑 B, A랑 D의 결과 정해졌고 B랑 D, C랑 D의 결과가 정해졌어요. 네. 그래서 총 5개가 정해졌기 때문에 위랑 똑같이 하면 6에서 5를 빼면 1이므로 2입니다. 어떤 거 이런 거. A랑 C, A랑 B, A랑 D, 아 맞다. 그리고 B랑 D, C랑 D. 그러면 네 6개. 아 아니구나. 겹치구나. 빠진 게 하나, 네 A, D가 겹쳐요. 그러면 이게 될 경우의 수는 2입니다. 경우의 수는 2입니다. 경우의 수 구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 명이 전승하고 한 명이 전패할 때 2가지인데 여기는 이번에는 4가 아닌 6을 곱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가 전승하고 타이그리스가 전패를 했을 때가 한 경우가 아니라 바뀔 수도 있어요. 포가 전패하고 타이그리스가 전승할 수도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4가 아닌 6을 곱하는데 이 6은 어디서 나오냐면 경기에서 보니까. 3명 있잖아요. 3명. 4명이 아니라 네. 한 명이 전패를 했을 때 포가 전패했을 때 3명. 네. 이 3명을 설명지 한 명. 한 명을 뽑는 경우 수는 3이죠. 그렇죠. 이게 바뀌죠. 바뀌죠. 네. 이게 포가 전승했을 때는 한 명이 전패하는 경우는 3이죠. 근데 4명이죠. 4를 곱해요. 네. 그러면 10이죠. 그. 한 명이 전패하고 한 명이 전승하는 경우의 수는 12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12로 24가지입니다. 네. 끝.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악결하신 타이런이 전설의 빛
그리고 전설의 용사를 뽑기 위한 모순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참가자는 포, 타이거리스, 몽키, 스네이크라고 합니다. 리그전으로 할 때 무승부가 없고 전승도 없고 전패가 없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경기의 수는 사각형을 나타내면 6번 이후 결과는 2의 6개, 2의 6제곱 개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바뀌면 또 하나의 경우의 수, 또 이게 또 바꾸면 또 하나의 경우의 수, 또 이게 바뀌면 또 하나의 경우의 수. 그럼 동시에라는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2분의 6제곱, 아니 2의 6제곱이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점수했을 때는 3개의 경기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 A가 전승했을 때는 그러면 이미 A가 이미 전승해서 무조건 이 나머지 했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C, B, C, D, B, D가 어떻게 되든 어차피 A가 우승자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 2의 6제곱에서 2의 3제곱을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3개의 경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빼주면 2의 3제곱이 나옵니다. 그 2의 3제곱에서 4를 곱하는 이유는 4명이 있기 때문에 B가 전승, C가 전승, D가 전승 확률도 경우의 수도 있어 4를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전패 그리고 한 명이 전승했을 때 경우의 수는 5개입니다. 5개의 경기가 정해져. 5개의 경기가 정해집니다. A가 전승하고 D가 전패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B, AD, AC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CD, BD가 정해져 있는데 이 AD는 겹치기 때문에 빼주면 5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3제곱 5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2의 5제곱 빼주면 2가 나옵니다. 이때 2에서 이게 뭐지? 한 명이 전승하는 경우의 수. 이 두 개, 아니, 4명이 전승하는 경우의 수. 이거 왜 구한 거예요? 모두 다. 그러면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에서 11을 곱하는데 11을 왜 곱하냐면 포가 전승, 포가 전패하면 얘네 셋 중에서 그러면 있고 그 다음 얘가 전패하면 얘네 셋 중에서 있어요. 신성아, 네. 안 됐지? 다시 듣자. 이거 이것만 알면 돼요. 네 명에서 2명을 뽑는 경우. 4명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4명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6개입니다. 근데 자리를 바꾸면 12개가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2랑 11을 곱하면 24가지입니다. 왜 2랑 11을 곱해? 한 명이 전패하고 한 명이 전승할 때의 경우의 수가 2개예요. 한 명이 전패하고 한 명이 전승할 경우의 수가 2개가 있어요. A가 전승하고 D가 전패하고 A가 A가 전승하고 B가 전패하고 A가 이 A랑 D가 있는데 A가 전승하고 D가 전패할 경우랑 D가 전승하고 A가 전패할 경우. 걔네 둘만 뒤집어서 그러면 이게 2가지가 나와요. 얘네 둘. 그 4명 중에서 2가지. 4명 중에서 2명. 이 A랑 D가 4명 중에서 2명. 응. 그럼 그 2명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명. 응. 그러면 그러면 그걸 뒤집으면 12가지. 응.
그리고 전패랑 전승이 두 가지 있으니까 그 두 가지 구해요. 한 명이 전패하면 전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24가지예요. 그 다음엔 그럼 24가지가 돼요. 답이 24가지야 그래서? 네. 아닌 것 같은데? 이건가? 문제에서 한 명이 전승하거나 전패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가 방금 말한 24가지는 한 명이 전승하고 한 명이 전패했을 때를 구한 거라면서. 아하! 2의 6제곱에서 2의 6제곱에서 이것을 빼면 돼요. 아닌데? 이거 다시 해요?